자, 이때 이제 풀이는 결산 정리 사항을 4003번을 쓸 거고요. 일반 전표 입력과 앞전에는 이거에서 전부 다 하는 거 보셨죠? 이제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문제 첫 번째부터 봅시다.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현재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장부에 1,500, 공정 가치가 1,600, 100만 원만큼 올라갔죠.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늘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미수액이 있습니다. 지금 발생을 했는데 못 받은 이자가 있으니까 이자 수익을 잡자 이런 얘기죠. 자, 성격이 뭡니까? 못 받았죠.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데 수익과 함께 미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12월분 영업부서 직원 급여 250만 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고 급여에서 차감할 세액은 20만 원인데 즉 예수금이 20만 원 이런 뜻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주지 않아도 되는데 발생한 만큼 잡아야 된다. 차변에 이자 급여라고 하고 금액은 250. 그리고 이때 걷어놔야 될 돈은 실제 지급한 날 예수금 처리할 거니까 오늘 당장은 급여를 주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줄 날짜가 안 됐으니까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비용과 함께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4번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돈 빌려준 거 있고 이자 수익으로 잡아놨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미경과된 거, 즉 내년 것을 미리 수익으로 잡은 게 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취소시켜라 이런 얘기죠. 4만원. 성격이 뭡니까? 수익을 모두 다 먼저 잡은 거죠. 선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누구와 함께? 수익과 함께. 선수 수익. 5번 12월 1일에 보험료로 계상해서 지급한 보험료가 120만 원입니다. 네, 19년도 12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 해당하는 보험료인데 모두 다 12월 1일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전체 12달짜리 보험료 중에서 올해는 딱 한 달밖에 없는 거죠. 12개월분의 1개월. 결국은 올해는 한 달밖에 안 돼서 보험료가 한 달짜리만 잡혀야 되는데 나머지 11달치가 내년 거니까 110만 원만큼의 보험료를 취소시켜야 되겠네요. 대변으로 보험료 매년 11달치 취소시키고 성격이 뭡니까? 보험료란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죠. 성격은 보험료를 먼저 돈 주고 비용 다 잡았으니까 선급금의 성리를 갖는 자산을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6번 8월 13일에 현금 과부족 반영분 결산일까지 원인이 불명이래요. 그러면 이제 8월 13일자에 현금 과부족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만 원이죠. 입점표네요.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죠. 그러면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빼시면 되겠다. 현금 과부족 만 원. 대변에 생길 수 있는 건 수익이죠. 잡이익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7번 취득 시 영업부문의 소모품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미사용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다 처리했는데 덜 썼으니까 비용을 취소시켜주면 되겠죠. 50만 원만큼. 그리고 자산으로 돌립니다. 소모품. 8번 단기 말에 가수금 14만 원의 잔액은 대신 완구의 미수금 회수분이다. 단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시래요. 가수금의 잔액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가수금이 생길 때 이렇게 생길 거니까 현금, 가수금 이렇게 생기겠죠. 잔액은 항상 이쪽에 있는 거죠. 가수금을 뺍니다. 그리고 해당 계정으로 갈아 끼울게요. 가수금 금액은 14만원. 이게 뭐로 밝혀졌냐면 대신 완구의 미수금을 회수한 거다. 그러니까 미수금을 없애란 얘기가 되겠죠. 받아낸 거니까. 9번 결산일 현재 인출금 잔액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숫자를 하나도 안 가르쳐지죠.
앞전에 한 적 있었죠. 시산표를 열어요. 12월 31일자에 가서 인출금 계정을 확인합니다. 인출금 계정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을 이쪽에 음수로 했으니까 지금 차변 잔액이란 얘기예요. 인출금이. 인출금을 대변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인출금을 대변으로 보내고 금액은 127만 원이라고 확인했었죠. 차변에 자본금 이렇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다시 시산표 가보면 인출금 잔액이 깨끗하게 없어지면 잘한 거죠. 분계를 반대로 했으면 2배로 늘어날 거고. 자, 문제 10번, 11번, 12번이 이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시험에서는 이 메뉴 쓰지 않고 앞전 했듯이 다 수동으로 분계하시면 되는데 이미 수동으로 분계한 걸 보셨으니까 이 기능을 한번 익혀보자는 얘기네요. 10번부터 12번은 결산자료 입력을. 기말상품 재고가 8579000원이래요. 그럼 종전에 설명했을 때는 이렇게 한 거죠. 이게 결산자료 입력을 쓰지 않으면 시산표를 열어가지고 12월 31일에 가서 상품 계정의 잔액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48579900인데 상품이 857900 나왔으니까 여기서 빼기 857900원이라는 숫자를 계산하면 1억 4천만 원이죠. 1억 4천만 원을 차변에 대변에 상품 140 여기다가 상품 매출 원가 140 그리고 여기가 결차 결대 이렇게 하는 걸 보셨어요. 근데 이제 이 기능을 이걸 하지 않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하면 더 편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로 회계 1급에서 출제되는 메뉴인데 그냥 지금은 사용 방법을 잠깐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날짜를 1월부터 12월까지 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가를 다루는 회사가 아니니까 제조 경비가 없으니까 그냥 취소를 누르고 또는 뭐 확인을 누르시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은 잘 사용하지 못해도 앞전에 배웠듯이 그냥 수동으로 분계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기말 재고 알려준 숫자를 쳐요. 8579 플러스 이렇게 이 기능을 통해서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결산 분계를 자동으로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기말 재고를 넣어줘요. 그냥. 그 다음에 11번에 뭐 나왔냐면 건물과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건물 450, 비품 50. 그러면 쭉 내려가서 여기 건물이란 라인에 여기다 놓고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450 이렇게 쳐줘요. 그리고 비품 차량은 말이 없고 비품이 50이니까 50을 넣어줘요. 이렇게. 이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리고 분기를 한꺼번에 생기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대손 충당금은 매상 매출금 잔액의 1%를 설정하겠대요. 종전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1% 설정한다고 그러면 자기의 외상 매출금 있죠. 여기 480에 곱하기 1% 빼기 자기의 충당금 여기 830에 1% 빼기 자기의 충당금 이걸 계산을 해서 직접 분기를 했었죠. 그거를 좀 더 쉽게 해주겠다는 기능이에요. 여기다 그 숫자를 계산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바로 여기 위에 보면 대손 상각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자기의 채권들,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들이 다 보이고 지금 자기 잔액의 충당 1%에다가 충당금을 뺀 금액이 계산이 돼 있어요. 즉 아까 확인했던 여기 있죠. 잔액 지금 1% 설정한 데지 곱하기 1% 그래서 빼기 충당금 한 금액이 이미 결과값이 계산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설정한단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결산 반영을 누르면 계산된 값이 그냥 직접 입력이 되는 겁니다. 아까 시산표 열어가지고 곱하기 1% 해서 이거 하고 1% 해서 이거 하지 않고도 그냥 이 버튼 눌러가지고 곧바로 1% 적용해서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2번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뉴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반드시. 그러면 지금 재고자산 넣어서 상품 매출 원가 대체하는 분계, 감가상각비에 대한 분계,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분계를 얘가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12월 말일자로. 그래서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볼게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닫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에 지금 붕괴, 내가 여기서까지는 내가 한 거죠. 여기 상품 없애고 상품 매출 원가 붕괴, 감가상각비의 감가상각 누계액 붕괴, 대손상각비의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붕괴,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기능이 있더라. 이 기능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험 문제야 결국은 지금 1번부터 9번까지의 문제 한두 개에다가 10번이나 11번, 12번 문제 한두 개가 이렇게 섞여서 뭐 서너 문제가 나올 텐데, 그냥 저 기능을 쓰고 싶지 않으면 방금 봤듯이 여기는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분개해주고, 여기 감가상각 누계에 여기 감가상각 B, 여기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되고, 일반 전표에다가 이런 것들은 결산자료 입력에다 숫자만 넣어서 전표 추가를 해주면 자동으로 붕괴가 생기는 기능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메뉴를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주로 다루는 급수는 전산회계 1급에서 다루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결산 문제 풀 때는 그냥 직접 다 모두 다 수동으로 붕괴하셔도 상관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